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안가 일대의 캠핑카와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장군 관내 어항과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대에서 2인 이상이 모인 야영과 취사,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모두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걷기 전도사인 데이비드 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개를 걷기 전도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직접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1년에 한 만 킬로 걷습니다. 이 걸으며 통찰한 이 건강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개발한 워킹법을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대한민국 워킹 넘버원 데이비드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워킹 넘버 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부합니다. 예. 걷기 전도사이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을지가 궁금합니다. 평상시 제가 다대포 볼 일이 있으면은 네. 해운대에서 다대포 걸어갑니다. 예. 근데 그때는 코스가 저 덕천동 쪽으로 해서 구포뚝 따라 걸어 내려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날도 좀 춥고 걸어오다가 중간에 남포동에서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대기 해운대이신 건가요? 예, 예. 그러면 해운대에서 남포동까지 걸어 오신 거네요. 한 15km 되죠. 와, 한 몇 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15km면은 7km의 만보입니다. 네. 와, 그러면 2만 보를 일단은 걸어 오신 거고, 날이 추우니까 조금 또 방송을 위한 컨디션 조절차 남포동에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복장이 평소 이렇게 걸으실 때 항상 이렇게 복장을 하고 걸으시는 예, 예. 건가요? 예. 앞에 봄날은 온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예. 뭐 어차피 걸을 거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좀 힘든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또 제 자신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돼서 그야말로 모든 분들의 마음에 봄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문구를 달고 이렇게 예. 걷고 계시는군요. 이런 문구 보는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어요. 박수를 보내신다던가.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왜 저러나 그런 분도 있고 예. 뭐별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오시기 전에 보니까 헤드폰도 끼고 오셨던데요. 지금 이제 방송 때문에 헤드폰을 빼셨는데 헤드폰에서는 뭘 들으면서 걸으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그 비트를 느끼면서 네. 제가 개발한 워킹법이 스피드 워킹 위드 뮤직입니다. 네. 이거 음악의 BPM이 있으면은 서울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음악의 비트를 못 느끼면은 집 앞에 마트도 가기 싫습니다. 그만큼 걷는 데 있어서 음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중요합니다.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걷기 전도사 데이비드 리 씨와 함께 걷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내 운동센터 대신에 야외로 뭐 걷는다던가 산책이라던가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걷는 분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걷기로 영국 BBC 방송의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로 소개가 되셨다면서요. 예. 작년, 재작년이래요, 벌써. 네. 아니, 그 걷는 것만으로도 영국 BBC 방송에 소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출연을 하신 건가요?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제가 걸으면서 그 통찰한 건강론을 BBC에서 소개해 달라 네. 그렇게 메일을 보냈지요. 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뉴욕의 인터넷 그 사업 본부가 뉴욕에 있던 모양입니다. 그쪽에서 한국 쪽의 PD로 연락을 해서 네.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BBC 방송에 걷는 걸로 출연을 하실 정도니까 그야말로 정말 유명한 걷기 전도사이심에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걷기 시작한 건 한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한 15년 정도 됩니다. 아하, 15년 이상 이렇게 걸으시면서 뭐 단거리를 걸으실 때도 있지만 장거리도 걸으실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장거리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남들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뭐 한 700km, 800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70km 이상 네.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걷고 옵니다. 와, 하루에 70km 이상을 일주일 정도 쭉 걸어서 그만큼 장거리를 걸으신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저는 사실 이제 한 10,000보 정도, 15,000보 정도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정도만 걸어도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제 처음에 걷는 분들은 단련이 안 된 부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음. 그 단계를 지나면은 물집이 안 생깁니다. 아, 그러면은 하루에 한 70km 정도 걸으셔도 우리 데이비드 씨는 크게 뭐 발바닥이라던가 무릎이라던가 허리라던가 그런 데가 괜찮으신 건가요? 좀 그런 거는 뭐 일찍이 지났지요. 아하, 하루 70km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길인데 아니 그런데 이 거리를 그냥 뭐 설렁설렁 걸으시는 게 아니라 스피드 워킹으로 걸으신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스피드 워킹 굉장히 좀 속도감이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는 건가요? 시속 따지면 한 7, 8km, 8, 9km. 저는 네. 8, 9km를 걷는데 분당 한 185걸음.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그런 스피드인데요. 경보 선수에 비해서는 빠르진 않지요. 아,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 정도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빠르죠. 예. 일반인들은 시간당 한 3, 4km.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9km까지 가니까 일반인보다는 많이 빠르지. 그래요. 일반 분들은 그러면 분당 한 몇 걸음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그냥 걸으면은 분당 한 120, 그게 1초에 2걸음입니다. 네. 아, 그 정도 속도로 걸으면 훨씬 더 걷는 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분들이 효과를 보려면은 한 140. 아하. 근데 분당. 140은 힘듭니다. 예. 네.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는 것보다는 일단 한 120걸음 정도 분당 그리고 좀 더 효과를 보고 싶다면 분당 140걸음 정도 걸으신다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예. 사실 이렇게 나가보면 주변에 운동 삼아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걷는 것의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조금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걸으면은 누워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좋고 네. 그런데 시간을 너무 할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바쁘니까 짧은 시간 안에 효율이 높은 워킹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강도를 높여야 돼요. 아하. 그래요. 하루에 몇 시간씩 뭐 1시간 이상 투자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다만 3, 40분을 하더라도 조금 강도를 높여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그렇죠.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강도를 높이려면은 경사로를 걸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스피드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경사로를 스피디하게 걷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평지보다는 경사로를 조금 네. 더 속도를 내는 것이 단시간 내에 효과를 네.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 하더라도 네. 충분히 효과를 봅니다. 그렇군요. 15년 이상 걷기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걷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그 계기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 계기를 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공황장애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했는데 장거리를 한번 걷고 나면은 며칠 동안 그 공황발작이라고 하죠. 네. 그 증상이 사그라지는 걸 오.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걷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좀 잘 걸을 때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정말 잘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을까 음.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전국체전 경보시합을 보러 갔습니다. 네. 그때 당시 2009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수에서 네. 부산서 여수까지 걸어갔죠. 부산에서 여수까지 경보 시합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신 예, 거군요. 예. 걸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요즘처럼 춥고 썰렁하고 얼씬스럽고 관중도 없고 아, 좀 분위기는 좀 서글펐죠. 그런데 뭐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동일한 장소에서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정말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뭐 부산서 여수까지 걸어갔으니까 조금 뭐가 가슴에 뭐가 네. 올라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걸어서 경보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아, 그런 사명감 아닌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경보 시합 때는 정말 많은 관심이 없던 그런 분위기가 그 후에 트라이애슬론 경기 때는 축제 분위기 참 비교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 경보에 대해서 걷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셨다고 하는데 사실 공황장애를 겪은 이야기도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많은 현대인들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이렇게 걸으시면서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신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분들한테는 가이드를 잘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가 하면 걷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도 안정되고 공황 발작은 오는데 전혀 이 신체 변화가 없어요. 아, 네. 그 단계가 되니까 오히려 더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니까 처방도 안 해줘요. 네. 왜? 괜찮아지셨다고? 발작 증상이 어. 없으니까. 근데 뇌 안에는 극심한 공포인데 몸은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을 안 먹고 견디다가 정신과에서 처방을 한번 받았어요. 네. 왜? 밤에 뭐 그런 증상이 생기면은 이제 응급실에 가려고. 그 이후로 이제 약은 안 먹었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머리도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몸이 괜찮아지고 그다음 머리가 아,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아마 우리 데이비드 리 씨의 이런 경험담을 들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걷기 시작하면서 참 치유되는 느낌을 몸소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우리 데이비드 리 씨에 대한 기사 검색을 보니까요. 사진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지금 조금 붙는 옷을 입으셨는데도 실례하지만 연세가 작년에 환갑이 예. 환갑 연세이신데 뭐 한 20, 30대의 그런 과찬입니다. 예. 근력이라던가 근육이 걷기만으로도 이렇게 근육이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잘 걸으면은 네. 이 근육의 질이 좋아집니다. 음. 그런데 또 잘 걷기 위해서는 이 상하체 근육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걷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따로 합니다. 네. 근데 뭐 헬스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맨몸 운동, 집에서 공원에서. 집이나 공원에서 어디서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계신데 근력 운동을 어떻게 좀 하면은 좀 더 원하는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목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네. 운동 방법은 틀립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목적이 잘 걷기 위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니까 한
하체 근육은 맨몸 스쿼트를 많이 합니다. 네. 뭐 주로 시작하면은 한 10,000번 정도 하죠. 와, 스쿼트를요. 네. 그리고 상체는 푸시업, 그다음에 철봉, 네. 평행봉, 네. 그 정도. 아, 정말 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네요. 집에서도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테레비를 것이고요. 보면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맨몸 스쿼트 운동은 우리 꼭 손흥민 선수 나오는 네. 그 시합이 있으면은 네. 틀어놓고 100분 동안 앉아 때려놨답니다. 전반 후반 예.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예. 스쿼드를 와, 그렇게 하니까 한 10,000번 정도가 되는 거군요. 그래 하면 한 8,000~9,000 번. 와, 100번 하기도 힘든데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무래도 힘든 줄 모르고 또 근력 운동도 그렇죠. 예, 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올바르게 잘 걷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데 올바른 걷기 방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보통 이제 뒤꿈치부터 닫고 앞으로 닫는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걷는 것이 잘 걷는 걸까요? 그거는 좀 잘못 알려진 방법이고 그래요? 우리가 이 걷기의 최고봉이 경보 선수입니다. 네. 경보 선수들 걸은 방법이 뒤꿈치부터 디딥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보폭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편안하게 디디면 됩니다. 편안하게 디디시고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 무릎 뒤에 오금, 네. 오금을 끝까지 당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목적이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가장 좋게 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네. 그게 관절과 근육 펌프거든요. 그러니까 관절과 근육 펌프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걸으면 됩니다. 네. 그 방법은 제가 여기서는 좀 알려드리기 그러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팔이라던가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팔은 백스윙을 크게 해야 됩니다. 네. 왜인가 하면 그 가슴 가슴 림프관과 정맥이 만나는 네. 그러니까 관절과 근육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네. 백스윙을 크게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렇게 뒤쪽으로? 예, 뒤쪽으로. 네. 아, 예.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호흡입니다. 네.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엉덩이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관략근이라고 하죠. 네. 쑥 당겨 올라가면은 우리 몸의 중심이 배꼽으로 쑥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허리가 쭉 펴집니다. 아, 다리 근육이 위로 올라붙습니다. 네. 몸이 가벼워지지요. 아, 그와 동시에 가슴을 최대한 흉식호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한 번 더 쭉 펴집니다. 네. 그리고 중심이 가슴 위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슴이 활짝 열리지요. 네. 그리고 경추가 바로 섭니다. 네. 그러면 자세가 반중력 상태가 됩니다. 네. 몸이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지죠. 그래요. 걷는 데 있어서도 이런 올바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예. 요즘에는 이제 휴대전화에도 예. 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앱을 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도 내가 어느 정도 걸었구나, 내가 몇 칼로리를 소비했구나 이런 게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그 앱에 또 관심이 가면 네. 그것도 나중에는 스트레스로 발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10,000km 걸으면은 전 세계 그 걷기 순위로 올라가면 저는 상위 랭크입니다. 네. 그런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야, 그냥 걷는 게 좋고, 예. 네. 이 좋은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거, 그거에만 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걷고 계신데, 우리 데이비드 씨, 요즘같이 추울 때도 매일 걸으시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하러 갈 때 걷고, 네. 마치고 오면 걷고, 아, 마치고 나면은 산 정상 올라갔다 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30km 되죠. 아, 근데 주말 되면은 한 50km 이상 네. 걷습니다. 네. 일부러 시간을 낸다기보다 많은 현대인들 바쁜 가운데서 일부러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은 출퇴근할 때 뭐 버스 타고 가다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틈틈이 걷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미세먼지가 겨울에도 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걷기를 하기에 글쎄요,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작년 뭐 미세먼지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는 미세먼지, 황사, 야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힘들었지요. 그렇죠. 아마 그 때문에 운동, 뭐 건강, 환경 이런 데 생각을 좀 많이 했겠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말에는 앞서서 또 꽤 많이 걸으시던데요. 그동안 15년 이상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걷기 좋은 길들도 참 많이 걸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추천을 해 주신다면 어떠한 길이 참 걷기가 좋더라. 예. 우리나라에 경치 좋은 데는 많습니다. 네. 뭐 강원도 7번 국도 따라서 내려오는 길도 좋고 변산반도 그쪽 길도 좋고 네. 이 남해안 일주 이 길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 기억에 딱 남는 길은 새만금 방조제. 네. 그 이제 군산에서 음. 부안까지가 한 56km 됩니다. 네. 근데 방조제 길이는 32km입니다. 네. 정말로 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 길을 아주 뭐 스윙하게 아름답게 걷는 느낌으로 그런 기분이 환상적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부산으로 좀 좁혀서 뭐 갈매길, 해파랑길, 둘레길 여러 길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걷기 좋은 길은 어디가 있을까요? 부산에 걷기 좋은 길은 뭐 해운대 지역은 동부산 쪽에 그 바닷길. 네. 요즘 또 새로 정비를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런 길. 그다음에 그 오륙도 가는 그런 길. 송도 쪽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좀 낙동강 길은 좀 자주는 안 걸었습니다. 네. 다대포 길도 괜찮고, 네. 예, 뭐 좋은 길이 많습니다. 장산도 꽤 자주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장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사는 그냥 그 마을 공원, 동네 공원으로 부르기에는 아까운 산이지요. 네. 네, 정말 좋은 산입니다. 네. 장산에서 걷기 교실도 좀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예, 예. 매주 토요일 제가 했는데 2.5단계 되고 이제 중단했죠. 네. 한 몇 분 정도가 함께 참여를 하시나요? 보통 하면은 한 70분, 어, 100명까지는 안 되지만 네, 네. 많이 오십니다. 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함께 하시나요? 남녀노소 다 옵니다. 아하. 초등학생들도 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함께 걷는 건가요? 그분들이? 아닙니다. 제자리 워킹입니다. 어, 왜냐하면 같이 걸어 다니는 순간에 수업은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리 워킹인데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걸었으면 좋겠고 앞서 SWWM 워킹법 이제 개발을 하신 건데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이 워킹법을 개발하니까 그 한국 도수치료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회에서도 인정을 했죠. 네. 그리고 고려대 그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지금 공동 논문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 스피드 워킹 위드 뮤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걷는다는 것은 이 관절과 근육분포를 잘 작동시키게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걸으면은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근데 그것만 좋아져가지고는 또 안 되겠죠. 네. 강도 높게 걸어야 됩니다. 아하. 강도 높게 걸으면은 우리가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 좋아지는 메커니즘은 여기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강도를 높게 걸으면은 힘들고 하기 싫어요. 네.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음악의 BPM입니다. 아하. 그 BPM을 적용함으로써 워킹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워킹이 즐겁고 지속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리듬으로 관절과 근육을 움직이면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네.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걷는 게 즐겁습니다. 네.
걷기 전도사이십니다만 걷기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건강과 즐거움까지 선사해주고 계신데 15년 이상 걸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으실 예정이죠? 어떤 예. 목표가 있으실까요? 뭐 저 걷는 거 외에는 저 목표를 생각해 본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없고 올해 제가 나름대로 하나 목표를 가진 게 있다면은 전국을 다시 한번 걷고 싶습니다. 뭐 자연을 즐기며 걷는 게 아니고 도심을 걸으면서 코로나 극복 문구를 새겨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저도 걷고 뭐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걷자.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저 중년의 나이입니다. 뭐 다른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 늙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운동합시다. 그래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스피드 워킹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목표가 코로나 극복하자, 힘내자 이런 문구를 달고 전국을 다시 한번 걸으시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 응원해 주시고 박수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걷기 전도사 데이비드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나 운동을 목표로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운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 바로 걷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걷기는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20-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운동으로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도만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